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 증시에 갑자기, 전 세계 증시는 아니죠, 사실. 미국 증시. 그러니까 갑자기 호재가 만발해요. 무엇보다 금리를 예상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야간 수업에서 봐왔던 대로 동결 가능성, 그리고 이제 또 인하 이야기들까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비관론자들이 지수가 3,000 간다, 뭐 아니면 2,800 간다, 그리고 뭐 4,000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 여름의 썸머랠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초에 주가에 굉장히 비관했던 분들이 지금 호재가 터지니까 다시 또 올라간다. 사실 호재가 아니거든요, 금리 동결은.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춤만 춰라, 장단만 맞춰주자, 그런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주 그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주말 동안에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잠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기대감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리오프닝주, 그리고 카지노, 은행, 그리고 건설 중장비, 기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 그 다음에 중화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한국에서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죠. 네.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예. 자, 제가 왜 시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는 2% 상승, 스탠앤푸어는 1.45% 상승, 나스닥은 1% 상승인데 아랫꼬리 다 같이 연중 최고점이에요. 직고점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점을 나스닥도 반등, 여기까지는 반등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서고 있고 스탠앤푸어도 여기까지는 반등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승의 궤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가 2% 오른 것에 비해서 고탄력주인 나스닥 시장은 종가가 최고가이긴 하지만 최고가에 가까운 상태이긴 하지만 1%밖에 못 올라갔어요. 즉 어제 미국 증시는 기조 변화가 약간 있었습니다. 상승의 기조 변화는 없었지만 상승의 기풍이라게 해야 될까요? 상승을 주도했던 흐름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솔직히 지금 몰고 올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야간 수업을 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핵심된 이유이기도 해요.
미국의 업종별 흐름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이 건설 중장비 업종이에요. 그리고 철강 업종 5.79%, 즉 건설 중장비 및 철강이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건설기계나 두산 팝켓이나 두산 인프라코어나 이런 건설 중장비와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철강, 그리고 중화학공업,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중화공업 종목들이 어제 4~5%씩 폭등해 가면서 장대 양봉으로 그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던, 반도체 상승할 때 손가락만 빨고 있던 업종들이 상승을 견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텔, 숙박, 항공, 카지노 4.6% 올라간 카지노까지 합류해 가면서 상승의 중요한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자, 덕분에 내일장 리오프닝 주들이 한번 어찌됐든 시초가 전으로, 종가까지는 모르겠고 볼만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거에서 국내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나 면세점들, 이런 것들도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런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지만 전부 다 반도체, IT 여기 다 갖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자, 그런데 왜 웃는지 잠시 뒤에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그런 상태인데 어제 보니 반면에 떨어진 종목군들, 업종들은 보니까 무선 통신 업종, 그리고 나스닥 정보통신 업종 장대 양봉이죠. 다행히 한 4~5% 빠졌다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은 지수도 마이너스지만 음봉이에요. 만약에 반도체 업종까지 양봉으로 좀 전환됐다면 나스닥도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자, 일단은 시장에 있었던 현상들만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내일장 대응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휴장이죠. 그리고 수요일날 열고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해야 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 대응을 잘 해야 수요일날 목요일날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지난 5월달이 예측의 장세였다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 다음에 4월달에서 건너온 흐름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논쟁 속에서 예측, 금리 인상은 끝났다, 금리 인상 속도론이 나올 것이다, 실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올라온 장세였다면, 사실 부채 한도 협상도 그 자체가 호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호재 만발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면서 된 거니까요. 그런 호재 속에서 일단 어제 보니까 반도체주는 빠졌습니다.
무게중심이 잠깐 나스닥이 쉬어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화요일날 휴장인데다가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예측하던 장세에서 대응 장세로 건너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야, 나도 이제 사가지고 먹어버리라. 예측 장세는 끝났다고요. 어제 뉴스가 나왔다고요, 이제. 호재가 터졌다고요. 현실화된 거고, 그게 바로 다우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간 이유. 뒷심마리하는 거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뭐 거의 여론적으로는 70%라고 하지만 거의 뭐 99%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제 슈팅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올라갔던 나스닥 내에서 반도체는 쉬어가고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급등 나왔던 마벨 테크놀로지 나스닥 100 종목 내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먼저 폭등하고 먼저 쉬어가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8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60% 넘게 폭등하고 한 달 사이에 어제 금리 동결 뉴스 가능성 시장에 나아가면서 시장 폭등할 때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들 폭등할 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엔비디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미리 선행적으로 예측해서 폭등 나왔던 종목군들이 막상 그 예측, 금리 동결의 현실화 가능성이 뉴스로 발표되자 6월 14일 날 물론 금리 발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강하게 나아가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뒷북대왕들, 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여론이 호재가 만발하자 이제서야 뒷북 쳐가면서 나도 주식 한번 사보리라. 그 뒷북대망 종목군들 나팔 불어대고 그 종목군들이 어제 급등 나왔죠. 카지노 종목, 건설 중장비 종목, 화학업종. 그동안 쉬어갔던 업종들이죠.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이제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채한도 협상 낙제가 지나가고 금리 동결이라는 뉴스가 사실 호재처럼 보이게 만들으니 구름 꼈다 햇빛이니까 그 햇빛이 굉장한 호재처럼 보이는 거죠. 낮 12시면 원래 해가 떠야 되는 건데. 그렇죠? 뒤늦게 뛰어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팔 소리에 장단만 맞춰라. 이번 주는. 누구처럼? 어제 미국장에 있었던 종목군들처럼. 반면에 먼저 급등 나왔던 반도체나 관련 주들은 쉬어간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내일장 쉬어가면 시장의 지수가 잠깐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미만으로 쉬어가고 혹은 강보합 정도 되고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OCI 이런 화학업종 및 롯데정밀화, 효성, 코롱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폭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오후 늦게부터 발동 걸렸죠. SKC, SKI 테크놀로지, 예. 그리고 하나솔루션, LG화학, 코롱인더, 예.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예. 케미칼,
전부 다 화학업종이거나 철강업종에 관련되었거나, 그리고 미래에셋, 손해보험, FNF, 주로 금융, 메리츠 금융.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외국인들은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그런 쪽에 미리 베팅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약간 그런 징후들이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 특히 화학업종. 그래서 월요일날 떠서 출발하면 이런 업종들이 금요일날 미리 올라왔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수는 플러스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뒷북대망, 반도체가 됐든 지수가 됐든, 어제 미국장 보니까 실업률 발표가 있었죠. 네, 어제 실업률 발표가 있었어요. 특히 비농업 고용이 19만 명 정도 고용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훨씬 높은 40만 명에 가까운, 죄송합니다, 34만 명에 가까운 33만 9천 명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60% 넘게 비농업,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하고 증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고용 지표가 미국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폭등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폭등한 이유는 경기 침체가 없는 가운데 6월 달에 그러면 금리 인상이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론이 시장을 지배한 게 아니라 6월 14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쯤에도 금리 인하나 동결 가능성이 나와가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반도체에 밀렸던 금리를 앞으로 동결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살아난 거죠. 문제는 반도체는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은 쉬어가고, 반대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룰루레몬, 에틸레스카처럼 운동복이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FNF 정도죠. 필라라든가 필라 코리아 있죠, 한국에도. 필라 홀딩스, 그동안 이런 종목들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룰루레몬, 에틸레스카는 이런 걸 온라인으로 파는 회사입니다. 어제 급등 나왔죠. 나스닥 100 종목에서 11% 폭등해 가면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달간 빠진 거를 한 번에 단숨에 회복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할인 용품, 다이소 같은 달러트리라든가, 반면에 에어비앤비나 제스케일러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JD 브로드컴이 먼저 급등하고 먼저 조정받고, 엔비디아보다 먼저 조정받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보다 먼저 올라왔어요. 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내일장은. 왜? 내일장은 그동안 전혀 시장과 다른 형태의 종목,
이게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반도체 종목군이 아니면 앞으로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가 쉬어가면 지수가 쉬어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동조화 현상, 지배력 현상이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반도체에 장단 맞추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월요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 주부터 해서 중학 종목군들이 좀 더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제 미국장의 상승의 호재냐? 연중 최고점을 돌파 나왔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선행 상승의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의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나 부채 한도 협상이나 CS 사태 그때마다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반도체가 그래서 선행 상승을 했죠. 반면에 어제 나부터 부채 한도 협상이 상원에서 속전속결로 마무리되고 63대 36, 63대로 장중에 11시인가에 통과됐죠. 금요일 날인가. 그리고 금리 동결 이야기가 만개했어요. 즉 6월 14일 날 금리 동결하자. 이게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요. 다우나 막 그동안 참았던 종목들이 다 폭등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그 호재가 터졌는데 불구하고 금리 동결 예상 뉴스가 터졌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팔아제끼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실리콘밸리 협상,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 때문에 CS은행 사태 때문에 그동안 계속 비관론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어제부터 매수세로 바뀌었어요. 금리 동결이라는. 반면에 그동안 악재가 터질 때마다 주식을 샀던 테슬라, 엔비디아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나 고탄력주들, 메타버스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은 금리 동결 뉴스 나오고 쉬어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자, 이 부분이 저는 어떤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잘하는 걸까요?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넷플릭스에 투자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리고 CS 사태 미국 디폴트 사태마다 급등 매수해서 급등 나온 종목군들 내 베팅한 애들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마다 주식을 계속 팔아제낀 이런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이 잘하는 걸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투자한 사람이 잘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룰루레몬 애틀래스크 같은 종목은 금리 동결 가능성에 카지노, 의료 쇼핑몰 폭등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장이 지금 호재 뉴스에 선행적으로 시장에 상승 베팅한 애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즉 6월 달에는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리고 시장이 올라오지만 일단 그걸 이용해서 추격 매수하거나 그런 바이앤 홀딩이 아니라 그건 2200 혹은 2400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먼저 반응한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먼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금리 동결이나 호재 속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올라올 때마다 혹은 지금 적어도 부분 이익 실현들이 엔비디아처럼 나와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GKL이나 혹은 롯데 정밀화학이나 어제 미국장 봤을 때 이런 종목도 급등 나올 텐데 매매하면 안 되냐? 매매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뒷북이니까 매매로 짧게 그래서 호재 만발 금리 동결이라는 뉴스 속에 나팔 불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거기에 당연히 춤은 추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조기 퇴근할 생각 해라 그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게 오늘 야간 수업의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냉방병에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뭐 감기나 그런 건 아니고 냉커피 한 두어 사발 들이키고 저녁 때 와가지고 초저녁에 저녁 먹기 전에 한 4시 5시에 냉커피 두어 사발 들이키고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자료 준비해가면서 잠이 들었는데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오늘 푹 좀 자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면 컨디션이 살아날 것 같고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대로 오늘 야간 수업은 여기에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야간 수업 끝내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쵸? 네. 어차피 화요일날 또 휴장이잖아요. 그러면 화요일날 저녁 때 한번 공방 한번 더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뵈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